위기에 빠진 마을을 구하기 위해 7명의 보안관이 모이는 이야기의 영화 황해의 7인 매그니피센트 7처럼 미국의 3대주가 지수인 S&P 500을 탄탄하게 지켜내는 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시총 1위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며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소비재 회사를 지향하는 애플, 암흑기를 견디고 클라우드로 미친듯이 치고 올라와 애플의 시총을 위협하는 회사가 된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포탈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친 기술 기업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커머스면 커머스,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두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마존닷컴. 여기 낄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제일 에이스가 된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왕년에는 가장 뜨거웠지만 부침을 겪으며 겨우 합류한 페이스북, 메타, 논란 속에서도 기술회사로서의 역량을 놀랍게 키워온 테슬라까지 시총 1위부터 7위까지 차지한 매그니피센트 7은 AI라는 공통적인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은 7개 기업이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하고 있는 기업 7개가 모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만 알아도 지금의 테크 씬이 돌아가는 모습을 90% 이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읽는 테크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모아서 읽는 테크, 그 첫 번째는 테크를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7개의 기업 매그니피센트 7, 이하 M7을 모아서 읽습니다. M7 이전에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로 이루어진 황해 시대였습니다. 변화를 살펴보면 저성장으로 넷플릭스가 나가 떨어지고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으로 언제나 테크씬 최고의 자리에 있던 애플과 구글, 아마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락하다가 전선을 가다듬고 있는 메타가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죠.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새로 합류하게 되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주인공은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얼마 전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전세계 자동차 기업 중 가장 높은 시가총액의 테슬라지만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2%만 생산합니다. 자동차를 팔아 얻는 수익보다 앞으로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 주인공으로서 받는 평가가 더 높은 것이죠. 이미 모델 X로 슈퍼카 이상의 주행 능력을 입증한 테슬라이기에 더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일보다 자율주행과 AI를 위한 컴퓨팅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분명 기술 회사지만 소비자 회사를 지향하는 애플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맥, 맥북이라는 소비재를 팔며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등 플랫폼과 서비스로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에만 집중해온 50년 역사의 CPU 제작회사 인텔의 칩 성능을 능가하는 M 시리즈를 내놓을 수 있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라는 소비재 제품을 팔고 전기차 충전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AI와 반도체 기술력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AI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전한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하드웨어인 반도체 칩 D1과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 8월 발표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AI 칩인 D1은 발표 당시 기준으로 집적도와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와 AMD를 압도합니다. 거기에 D1 칩으로 구성된 슈퍼컴퓨터 도조를 올해 생산하는데요. 도조의 성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벅스에서 유일하게 허락되는 감성의 노트북인 맥북 성능까지도 넘사벽이 되어버린 것처럼 다른 자동차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전기차의 경험과 감성에 다른 기술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AMD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테슬라와 함께 M7에 합류한 엔비디아는 7개의 기업 중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6개의 기업을 상대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나르코스와 수리남에는 칼리 카르텔이라는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이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 멕시코 카르텔도 수리남을 지배하는 전요한 목사도 모두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코카인을 대량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칼리 카르텔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AI 반도체 칩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술 회사가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쿠다라는 AI 개발 플랫폼 생태계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을 확보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최선인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꾸로 읽는 테크 3화를 확인하세요. 테슬라, 엔비디아보다 사실상 먼저 M7에 합류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뭐래도 고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고트 클래스에서 애플을 제외한 구글과 아마존은 하나의 비즈니스로 회사를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구글은 검색 광고, 아마존은 커머스와 클라우드라는 굵직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라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며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 미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모두 진
진출해 있는 데다 심지어 각 분야에서 강력한 승기도 잡았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실소유주로서 생성 AI 싸움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마존이 독식하던 클라우드 시장에서 엔터프라이즈급 기업 사용률은 1위를 기록하는 등 양강체제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손에 넣으며 메타버스에 도움이 될 게임 시장에서도 최강자가 된 것은 물론 아직 미래의 기술로 평가되는 양자 컴퓨팅에서 가장 앞서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현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정말 대단한 건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메인 비즈니스를 탈바꿈하며 정상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해오던 것을 더 잘하며 다른 분야들로 확장했습니다. MS는 해오던 중심 사업 데스크탑 운영체제 윈도우에 집중하지 않고 클라우드와 검색 서비스, 게임 시장에서 성장을 찾았죠. 새로운 도전은 위대한 결과를 낳았고 2021년 애플의 시총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결투를 앞두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오픈스코어만큼은 성공적이었던 스레드를 출시하고 AI 언어 모델인 라마2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만 해도 메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었는데요. 사명까지 바꿔가며 집중해온 메타버스에서의 성과는 좋지 않았고, 페이스북이 한물간 SNS가 되며 시총이 무려 1천조가 증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메타는 시총 1조 달러 클럽 입성을 목전에 둘 정도로 부활했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기술 개발에 AI는 필수적인 기술이었고,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답게 최고의 인재가 모여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라마2라는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죠. 단순히 SNS 회사가 아닌 기술 회사로서 키워온 역량이 AI 시대에 너무나 중요해졌고 회사의 가치는 커진 겁니다. 다만 메타의 행보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메타버스에서 세상을 바꿀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페이스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니까요. 테크 기업은 어떤 형태로 상품을 내놓는지도 중요하지만 상품에 적용된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테크니까요. 매그니피센트의 시초는 2010년대 초반의 TGIF,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앱 이코노미가 가장 주목받는 시대였던 거죠. 팡의 시대에 넷플릭스가 다른 빅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팬데믹 시대 콘텐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이고요. 즉 테크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수의 기업만 보아도 시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테크 기업이 존재하고 기술의 변화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7처럼 주목받는 기업만이라도 집중하는 건 테크씬을 잇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모아서 읽는 테크에서는 모아서 봐야 보이는 테크씬의 흐름을 늘 그렇듯 재밌고 편안한 이야기로 읽습니다.